합시다. 앞에다 보세요.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설명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생활의 활용이에요. 미분을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너네들이 배웠었던 과학에서 얘네들을 접목시켜서 미분을 이용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미분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는 모든 움직임들은, 자, 먼저 속도와 가속도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움직임들은 전부 다 수직선 위에서의 움직임이에요. 축이 하나밖에 없다란 뜻이야. 알겠지? 좌표가 하나밖에 없다는 뜻이야. 뭐야? 2,0 이런 거 아니야? x는 2, x는 3, x는 4 이런 식으로 좌표가 하나밖에 없어. 즉 1차원 디멘션. 디멘션 하면 자꾸 어벤져스 생각나지 않냐? 디멘션 1. 우리 유니버스에서는 자, 디멘션 1. 아, 디멘션이 그거예요. 차원. 아시겠죠? 2차원은 수직선이에요. 수직선에서의 움직임은 우리가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시게 될 거고요. 공간상에서의 움직임도 있습니다. 기하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배우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은 배우지 않아요. 넌 어차피 안 하잖아. 우리 문과님이시면서. 문과님들께서는 배우시지 않습니다. 이과님들은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우시게 되겠죠. 공간상에서의 움직임. 그래서 공간은 3차원이라고 불러요. 어떻게 되는 거야? 축이 하나 더 생기는 거야. 3차원 공간이라고 얘기하지 많이 들어봤을 거야. 잡지식으로는 1차원 수직선, 2차원 평면으로 바뀌고요. 3차원이 되면서 공간 높이가 생겨서 Z축이 하나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X축, Y축, Z축 이렇게 더 생기고요. 4차원은 뭐예요? 성재현이죠. 4차원. 최민이죠. 4차원. 아니야, 같은 취급하는 거 호호호. 제일이 나쁘지. 위험한 발언이. 그래, 맞아.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차원, 1차원으로 본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1차원은 뭐다? 수직선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얘의 움직임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 x는 ft로서 이렇게 시간에 따른 변수로서 나타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x는 하나 예를 들어서 쓰자면 이런 거야.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라는 함수식으로서 표현을 해요. 자, 그럼 t에다가 0을 한번 대입해 볼까? 0 대입하니까 x가 얼마 나와? 0 나오지. 즉 얘는 내 시계가 지금 0초인 순간 원점에 위치해 있다 그런 얘기인 거야. 자, t에다가 1 한번 대입해 볼까? t에다가 1을 대입하니까 4가 나와. 그럼 무슨 얘기야? 1초인 순간 얘는 수직선에서 4라고 써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라고 해서 하나의 축, 즉 수직선에 대해서 얘의 위치를 표현하는 함수예요. 자, 다시 얘기한다. 얘는 뭐다? 시간에 따른, 이거 말 잘 들어야 된다. 이거 헷갈린다.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렇게 나와.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량,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율, 이렇게 나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돼.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냥 간단하게 빠르게 나가자 그냥. 자, 우리가 t0 초기 시간,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t0에서의 위치가 예를 들어서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x1이라 t1이라고 하자. t1 페이커. 자, 이렇게 t1이었을 때 여기 x1이라고 하는 위치에 있었다라고 칩시다.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흘러 t2가 되었습니다. 그때 얘 위치가 x2였다라고 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x1은 f에 t1을 대입해서 나온 거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x2는 즉 나중 위치는 시간의 함수에다가 t2를 대입해서 구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이제 시간에 따른
이거 위치 함수예요. 위치. 시간에 따른 위치다. 이 거리가 아니야. 거리 함수가 아니라 위치 함수야.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야.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을 계산해 봅시다. 참고로 여기서 내가 지금 처음에 할 변화율은 평균 변화율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평균 속도라고 부릅니다. 자,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죠? 과학 시간에 잤니? 그냥 속도 자체 풍뎅이 하면 기억하지? 아, 이거. 요거 그치? 거속시 그냥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만드는데 평균 속도는 총 걸린 시간분의 총 뭐야? 속도잖아. 이동요. 변이, 총 변이야. 이동한 변이가 0이야, 예를 들어. 내가 그 중간에 막 겁나 10m 갔다, 10m 뒤로 갔다, 막 그랬다가 나중에 결국엔 여기 원점이 있었어. 속도 얼마? 0인 거야. 평균 속도는. 왜? 위치의 변화량이 제로거든. 결국에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간의 변화량,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분의 나중 위치와 처음 위치의 차이를 얘기하게 돼요. 근데 얘는 T2-T1분의 이건 뭐랑 똑같다고 그랬죠? F의 T2라고 얘기했죠? F의 T1입니다. 뭐랑 똑같아? 배웠잖아.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인 거예요. 변화율, 비율이야.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속도든 뭐든 비율이야. 율. 비율이 뭐야?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이 그게 우리가 말하는 평균 속도입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시간에 따른 위치의 변화율로서 우리가 나타내게 돼요. 자, 그런데 비율이잖아, 비율. 내가 여기에 있는 T2를 무한히 T1에 가깝게 만들었어. 즉,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를 무한히 0에 가깝게 만들었어. 시간의 변화량을 무한히 0에 가깝게 만들면 얘의 나중 위치도 어떻게 되겠어? 점점 줄어들겠지. 그 차이가 줄어들게 될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차이가 거의 찰나에 가깝게 만들면 얘 또한 겁나 가까워지게 될 거야. 그래서 겁나 짧아질 거야. 그러면 시간의 변화량이 찰나가 되니까 순간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 그래서 시간의 변화량을 찰나로 만들어버리지만 비율이라고, 시간분의 거리라고,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이라고. 그러니까 비율도 바뀌게 될 거야. 평균이었잖아, 이건. 그렇게 돼서 순간 변화율로서 바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시간에 따른 위치의 순간 생략합니다. 변화율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을 우리는 순간 속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순간 또한 보통은 생략하죠. 그냥 속도라고 해요. 어떻게 만들면 된다고? 자, T는 T1인 순간의 순간 속도가 되는 거야. T가 T1인 시간일 때의 속도를 보는 거라고. 지금 네가 엑셀 부엉 밟으면서 지금 게이지에 나와 있는 속도를 보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만드는 데는 우리가 어떻게 했지? 리미트 T2를 무한히 T1에 가깝게 만들면서 T2-T1 분의 뭐지? F의 T2-F의 T1입니다. 됐나요? 여기서의 T2는 변하는 놈이기 때문에 숫자 1을 빼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우리가 뭐라고 똑같은 게 알고 있는 것이 있지? 얘 뭐야?
F'의 T1인 거죠. 미분계수의 정의잖아. 그래서 T1인 순간에 속도 구할 때에는 여기에서 나와 있는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에 대한 함수를 이용해서 미분에서 T1을 대입하면 그 T1일 때 얘 순간 속도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이해가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T2-T1을 델타 T, 아니 H로 치환을 하면 주식인 F'의 T1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T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T1이라고 쓸 수도 있어. 똑같은 거잖아. 그치?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저기서 나타났던 걸 잠깐만 보자. 자,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를 한번 살펴보자. 자, 얘가 X에다가 0을 자, T에다가 0을 대입하면 0일 때 얘 위치는 얼마야? 4였죠? 미안. 0이죠. 1 대입하면 4죠. 하지만 그 순간에 얘 위치는 원점에 있는 시간, 원점에 있을 때 T 얼마? 0이었지. T가 1일 때는 4라고 하는 위치에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얘가 지금 4의 위치에 있는데 얘가 더 앞으로 가고 있을까? 지금 4의 위치에 있긴 한데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렇게 하고 있을까? 이런 걸 알고 싶어. 그럼 뭘 봐야 되냐면 속도를 보는 거야. 속도가 양수이면 얘가 오른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우리는 항상 방향이 오른쪽이 양의 방향이에요. 왼쪽이 음의 방향이에요. 즉 속도가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는 얘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얘를 미분 한번 해보자.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가 되죠. 자, t에다가 0을 대입하니까 x'은 얼마가 나오죠? 9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얘가 0초가 되는, 즉 시작하는 순간 원점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쪽으로 9의 속도로 달려가려고 포즈 잡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t에다가 1 대입하니까 얼마 나와요? 0 나오죠? 그럼 무슨 얘기일까? 속도가 0인 거야. 속도가 0이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 가만히 있는 거야. 얘가 지금 1초일 때 4의 위치에 있기는 하지만 얘가 지금 멈춰 있는 거야. 그럼 멈췄어. 얘가 맨 처음에 0초일 때 앞으로 9의 속도로 달려가서 1초일 때 멈췄어. 그럼 멈추고서는 어떻게 되나 한번 볼까? t에다가 2를 갖다 대입하면 얼마가 나와요? 4, 3, 12, 21, 20,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이 나와요. 이해갔냐? t에다가 2, 즉 2초인 순간에 x'은 마이너스 3이 나와요. 그럼 마이너스 3이니까 무슨 얘기일까?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반대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자, 다시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속도가 0이 되면, 즉 속도가 0이 되면 얘는 그 순간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어. 운동 방향을 바꾸려고 네가 가다가 운동 방향 바꾸려고 해. 잠깐 멈추면서 운동 방향을 바꾸면서 이쪽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속도가 0이 되면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멈췄다가 다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그래프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x는 ft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어요. 얘는 우리가 시간에 따른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입니다. 근데 얘를 우리가 미분을 해준다라면, 미분을 하면 x'이라고 나타냅니다. x'은 즉 f'의 t가 되겠죠? 얘를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시간에 따른 위치 변화율, 그래서 속도라고 부릅니다. 이해가냐? 그리고 x'을 우리는 속도에 대한 영단어 velocity, v를 갖다 씁니다. v가 바로 f'의 t야. 다음,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속도를 한 번 더 미분하면 즉 x 더블 프라임의 즉 f 더블 프라임의 t가 되는데 얘는 너 정신 안 차릴래 이씨. 또 개념 나가니까 이씨. 정신 차려. accelerate 가속도라고 부릅니다. 얘는 가속도라고 불러요. 가속도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율이라고 불러요. 알겠니? 자, 다시. 자주 쓰이니까 속도라고 나타내는 거고 걔는 우리가 dx, dt 어떻게 한다? x를 t에 관하여 미분하는 거라고. 그게 속도라고. 다음 dl, dt는 뭘까? l은 우리가 길이를 나타내죠. 얘는 시간에 따른 길이의 변화되는 비율, 변화율을 보는 겁니다. 넓이의 변화율입니다. ds, dt입니다.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에요. dv, dt예요. 시간에 따른 부피의 변화율이에요. 부피, 볼륨을 이용해서 볼륨입니다. 그래서 V자 갖고 오고요. dv, dt로서 우리가 미분해서 구하면 되겠다는 얘기야. 지금부터는 우리가 넓이도 그렇고 부피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전부 다 t, 시간에 따른 함수로서 표현하게 되고요. 시간에 따라 함수로서 표현된 즉 ft식으로 나와 있으면 걔를 미분해서 시간을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 속도가 가속도가 차이가 어떻게? 소파를 조이는 거예요. 이제 수업 이제. 자, 보자. 예를 들어서 하나 함수를 보면서 보자고요. 지웠네요? 아까 있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예를 들어서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는 어떠한 움직임을 나타내는가 우리가 한번 보자. 얘를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내도 되거든? 봐봐. 여기가 t가 되는 거야. 여기가 x가 되는 거야. x좌표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걸 보자고. 이 함수의 그래프를 내가 그리고 싶거든? 그럼 증간표 작성해야 되는 거 알고 있죠? 하지만 우리는 증간표 작성하지 않죠? 자, x'은요 3t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 는영의 방정식을 풀 거고요. 그래서 t는 1 또는 3이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1을 갖다가 집어넣어 보니까 4라고 나옵니다. 즉 얘는 1, 4 3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오죠? 3, 3, 9, 3, 27 빨리 해. 도와줘. 54 9, 6에 54 0 나오네요. 아이씨 안 해? 머리가 안 돼요. 얘가 요렇게 되는 거야. 원함수의 그래프예요. 얘를 미분하자. 미분한 x 프라임 즉 뭐야? dx, dt 우리는 그것을 속도라 하고 f 프라임 t가 되는 거죠.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극대값 그치? 1초, 3초 이해 갔니? 얘를 한 번 더 미분할까? 얘를 한 번 더 미분하면 극소값 즉 dv, dt 걔를 f 더블 프라임 t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를 우리는 가속도라 부른다. 보경아. 그러면서 얘는 이렇게 되는 그래프의 모습이 나와요. 이해 갔니? 이해가 안 가니? 이해가 가? 자, 어떻게 움직이는가 잘 보자. 잘 봐. 내가 수직선 상에서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잠깐만 살펴볼게. 0초일 때 얘가 원점에 있어요.
그러다가 1초가 되는 순간에 여기 어딘가 4라고 하는 위치까지 왔는데 지금 속도가 얼마야?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야? 0이지. 멈췄어. 그 다음에 지금 뭐야? 속도가 음수지. 음수로 넘어가. 뒤로 가기 시작해. 뒤로 가기 시작해. 뒤로 가기 시작해. 뒤로 가기 시작해. 3일 때 속도가 다시 0이 되는데 3초일 때 속도가 0이야. 자, 속도가 양수였다가 줄어들어서 1일 때 속도 0, 1초일 때 속도 0, 뒤로 간다. 속도가 음수니까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뒤로 간다. 멈춰. 3초일 때 멈춰. 지금 위치 원점. 됐어? 그러다 커지지. 무슨 얘기야? 속도가 되면서 앞으로 나가기 시작한다. 이해가니? 이해가? 자, 근데 뭐가 보여? 극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극대점에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고 극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는 순간 속도가 어떻게 돼? 음수로 바뀌어. 운동 방향이 어떻게 돼? 뒤로 가기 시작해. 선생님 솔직히 말하면요. 얘를요. 누르세요. 그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이렇게. 이렇게 되죠? 눕히면 수직선에서의 움직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얘가 1초일 때 4의 위치에 있잖아요. 눕혔잖아. 4의 위치에 있잖아. 그치? 그리고 4일 때, 4의 위치에 갔을 때 1초일 때 속도가 얼마예요? 0인 거예요. 그러다가 1초에서 3초 사이는 어떻게 되고 있죠? 뒤로 가고 있죠? 3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해요. 그거는 움직임에 대한 표현이고 위치가 어떻게 되는가 볼까? 1초일 때 4의 위치에 있다가 뒤로 가기 시작해서 3초일 때 원점. 왜? 위치가 0이니까. 위치 함수라고 높이가. 위치가 0. 위치가 커지기 시작해. 앞으로 가기 시작해. 속도는 3초 넘어가니까 양수야. 이해갔니? 그럼 가속도는? 가속도가 음수야. 무슨 얘기야? 뒤로 힘주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다가 가속도가 0이야. 힘을 안 주고 있다는 뜻이야. 2초일 때. 그러다가 힘을 양수로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뭐냐면 뒤로 힘 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 시작할 때 빵 가고 있는데 뒤로 힘 주기 시작해서 멈췄어. 그러다가 1초가 지나니까 계속 뒤로 힘 주고 있었잖아. 뒤로 가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2초가 지나면서부터 다시 뒤로 가는 속도를 어떻게 했어요? 줄여서 앞으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속도는 아직도 뒤로 가고 있으니까 뒤로 가는 속도가 줄어들다가 3초일 때 멈췄죠. 근데 계속 앞으로 가려고 힘을 주고 있는 거거든, 지금 나는. 그래서 앞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죠.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 몰라? 네. 어? 뭐지? 아니에요. 자,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익힌 문제 1번이에요. 중3 때 겁나 지겹게 나왔던 2차 함수 안에서 나왔던 거 최고 높이. 기억나니? 몇 학년이요? 중3 2차 함수. 자, 수평인 지면으로부터 25m 높이에서 20m/s의 속도로 수직으로 던져 올렸대, 물체를. 자,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에 높이가 x야, 지금. 이러한 식을 따른대. 자, t에다가 0을 집어넣어보자. 시간이 0초일 때 얼마 나와? 0 집어넣으니까 25 나오지. 0초일 때 25m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어떤 식이 되는 거냐면 지면으로부터의 높이에 관한 함수라고요. 지면으로부터, 시작이 지면이야.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25m가 되는 곳에서 물체를 위로 던져 올려서 그게 물체가 떨어지겠지요. 됐니? 그러면 얘는 중학교 때 방식으로 저걸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하는 거였었어요. 근데 우리는 미분을 할 거야. 자, 미분을 하니까 x''이 되고요. 걔는요 20-10t예요.
자, 속도가 0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다? 운동 방향을 바꿀 수 있다. 속도가 0이 되는 건 언제야? 2초일 때야. 알겠니? 2초일 때 속도가 0이 돼. 무슨 얘기냐면 내가 공을 위로 집어 던져 올렸어. 맨 처음에 20m/s야. 왜? 0 집어넣어봐. 20 나오지. 됐어? 20m/s로 던졌어. 그랬더니 얘가 2초가 될 때, 자, 속도가 느려지겠죠? 속도가 느려지다가 2초일 때 멈춰. 2초일 때 속도가 0이잖아. 그치? 그럼 2보다 큰 값 들어가니까 이제 어떻게 돼? 3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30 나오지?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 3초일 때 아래로 내려가는 속도 마이너스 10m/s. 알겠니? 그래서 쭉 해서 지면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움직임이야. 자, 문제 풀어보자. 1번. 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구하여라. 언제 최고 높이에 도달해? 2초일 때. 최고 높이를 구해야 되지. 그 위치 구하는 함수가 얘잖아. 그래서 얘한테 2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얘한테 2를 집어넣으니까 25 더하기 40, 65. 2는 4, 5, 20, 45. 그래서 45m 지점에 있게 된다란 얘기야. 됐니? 2번. 이 물체가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중요한 포인트는 다 뭐냐면은 내가 결국엔 t를 다 구해야 된다는 뜻이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시간을 구해야 돼. 시간을 구해서 속도를 구해야 돼. 속도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고 위치를 구하려면 여기다 집어넣어야 되는 거야. x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인 거지. x에다 0 집어넣어. 그때의 시간을 구하자고. 그래서 정리해보자. x가 0인 거잖아. 지면은 x가 0인 거잖아. 높이가 0인 거니까. 마이너스 1은 과거입니다. 5초가 되는 순간 지면에 땅 하고 부딪힌다라는 얘기야. 그런데 내가 5초일 때 뭐 구해야 돼?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를 구해야 돼. 속도 구하려니까 어디다 집어넣어? 여기다 집어넣어. 그래서 20-50 얼마? 마이너스 30m/s가 되는 거야. 알겠니? 이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최종 움직인 거리, 이동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동 거리는 위로 얼만큼? 20m, 아래로 45m. 정답 65m. 어렵니? 이게 어려운 문제는 어렵지 않을까? 아니? 다 쉽던데? 땡기지. 아니라 그렇지 않아. 앞에 거보다 쉬워. 앞에서 무슨 막 그래프 개형 그려서 막 분석하고 하는 거 있지? 훨씬 쉬워 이게. 근데 활용 문제여서 니네들이 뭔 말이야 이런 거잖아. 또 질문 겁나 많이 만들어 오기만 해봐. 확인 주제 질문하지 마. 확인 주제 풀다 안 되면 나한테 질문해. 카톡으로. 내가 욕을 한 바가지 좀 해주고 이것도 몰라? 라고 욕 좀 먹어주고 그리고 과제 완성해서 오시면 돼요.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걸었어. 열차 가고 있어요. 끼 그럼 미끄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빵 하고 멈추게 되겠죠. 그게 제동거리죠. 어떤 열차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미터라고 한다면 저러한 함수 식이 성립한다. 제동을 자, 0 한번 집어넣어 볼까? 위치가 얼마야? 0이지. 제동을 건 지 t초 후에 열차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해라. 제동을 건 지 t초 후 속도. 됐지? 됐니? 자, 0 집어넣어 보니까 60 나오죠. 무슨 얘기냐? 내가 지금 브레이크를 밟는 이 순간 속도가 60이 된 거야. 됐어? 네. 언제 0이 돼? t가 6일 때 0인 거지. t가 6일 때 속도가 0인 거지. 무슨 얘기야? 멈춘다란 얘기야.
6초일 때 멈춘다는 얘기야. 내가 브레이크를 밟고 6초 동안 쭉 미끄러져서 6초일 때 땅 하고 멈추는 거야. A는 마이너스 10이야. 가속도, 등가속도지. 무슨 얘기야? 뒤로 마이너스 10의 가속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야. 왜? 브레이크를 밟았거든. 됐지? 뭐야? 괄호 1번 다 했고. 괄호 2번. 제동을 건 후 이 열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 얘기했지? 속도가 언제 0이 돼? 6초일 때 0이 되지? 즉 6초. 움직인 거리는 0초일 때 얘는 0이야. 위치가. 여기다 6을 집어넣어야지 6초인 순간에 위치가 구해지게 되죠. 여기다가 6을 집어넣으니까 360 66에 36 곱하기 5는 180 180.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제동거리가 180이 된다는 얘기죠. 이게 말이 돼? 야, 아무리 그래도 속도가 맨 처음에 60이었잖아. 겁나 느린데 180m나 미끄러진다고? 이거 어떻게 돼야 돼? 멍청한 사람들이. 우리가 지하철 역사가 있죠. 지하철이 들어오죠. 그럼 지하철에 들어올 때 기관사가 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겠죠. 네. 어디서 뛰어내려야 돼? 여기서 뛰어내리면은 살겠지. 속도가 거의 0에 가까워지잖아. 뛰어낼 때 통 하고서 아이씨 이거 끝나는 거지. 제대로 되려면 여기서 뛰어내려야지. 아니 속도가 떨어지기 전에 여기서. 자살하지 마세요. 의외로 겁나 많대. 그런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난대. 그거 없는 데들도 있잖아 아직도. 너무 민폐지 않아요? 그리고 1위인가? 뭐 하여튼 뭐 되게 높은 순위로 저쪽에 안산이나 뭐 그런 데 쪽에 가면은 이렇게 철망으로 가려져 있기는 한데 철로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외부로 드러난 곳이야. 지하철이 전철 외부로 드러나 있는 곳이야. 그 위에는 이렇게 지하철이 그러니까 전철 선로가 있고 이렇게 약간 높게끔 언덕 위를 지나가는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철망으로 이렇게 돼 있긴 한데 넘어갈 수가 있어. 넘어가서 이렇게 뛰어든대잖아 사람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스위스 이동 중에는 좀 피해 시각 피해서의 위치가 요렇대. 시간에 따른 위치 함수입니다. 전 피해 운동 방향이 전 피해 운동 방향이 이거 운동 방향이라고 써야 됩니다. 운동 방향 바뀌는 시각에서의 가속도를 구하래. 가속도까지 가야 되니까 미분 2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언제를 구하래요? 운동 방향이 바뀐다.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죠? 속도가 0이 되는 순간. 속도는 함수 마이너스 3t제곱 2t 플러스 5는 0이 되는 시간 t를 구합시다. 됐죠? 맞냐? t는 3분의 5 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은 버려야지. 과거니까. 그래서 3분의 5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속도가 0이 된다고. 속도가 0이 돼. 그럼 속도가 0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운동 방향이 야 일어나. 운동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가속도를 구하래요. 가속도니까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6t 플러스 2지요. 3분의 5를 갖다가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쓰셔도 돼요. a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3분의 5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니까 마이너스 10 플러스 2니까 얼마? 마이너스 8입니다. 가속도 마이너스 8. 자, 보자. 수직선 위에서 PQ 두 물체가 움직이고 있대.
PQ의 시각 T에서의 좌표를 각각, 이건 P의 움직임, 이건 Q의 움직임이야. 자,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댄다. 그럼 P의 속도는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제곱 플러스 24t고요. Q의 속도는 m입니다. 즉 등속 운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등속 운동. 4t 세제곱 마이너스 18t제곱 플러스 24t가 P의 속도고 Q의 속도는 m인데 얘네 둘이 같아지는 순간에 3번 있댄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 3번 있을 때 m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거 뭐야? 3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지. 됐습니까? 얘를 내가 ft라고 보고 ft를 분석해야 되는 거죠.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죠. f't는 12t제곱 마이너스 36t 플러스 24. 극대값 극소값 구하려고 마이너스 3t 플러스 2는 0이니까 t는 1 또는 2. 그럼 주어진 ft 함수는 원점 지나가죠? 1일 때 1을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나와요? 10 나와요. 2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얼마 나와요? 함수값 찾아야죠. 2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8, 4, 32 4인 4 4, 8에 32 70. 2 집어넣었죠? 플러스 48 8 나오니? 8이요. 됐죠? 는 m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지. 따라서 m값의 범위는 8초가 10 미만이 되어야지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오고 그때 속도가 3번 같아진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쉬운 건가? 자, 이거 보고 분석해보자. 항상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를 볼 때에는 축에 어떤 문자가 들어가 있는가 보세요. x축 위치에 t가 들어가 있죠? 시간이고요. 속도입니다. 시간에 따른 속도 함수가 되는 거죠. 어떤 움직임이 되는가 잠깐 보도록 할까? 얘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그죠?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서 1초일 때 최고 속도 2에 도달했다가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다시 앞으로 가고 있어요. 2초일 때 멈췄어요. 2초가 지나가니까 속도가 음수죠. 뒤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3초가 되는 순간 뒤로 가는 속도가 등속. 4초일 때 다시 뒤로 가는 속도가 느려지기 시작해요. 5초일 때 멈춥니다. 다시 5초가 지나가니까 속도가 양수. 다시 앞으로 가기 시작해요. 기억나는데. 어? 기억나. 자, 그런데 우리가 속도와 시간 그래프에서 여기 넓이는 뭐니? 아니, 과학 시간에 배웠잖아. 중3 때 배웠잖아. 이 넓이가 뭐야? 이동 거리입니다. 야, 거속시에서 네. 거리는 네. 시간 곱하기 속도지. 아, 위치죠. 위치. 시간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되거든요. 시간이랑 속도랑 곱하잖아. 봐봐. 이거 넓이는 우리가 어떻게 구해요? 시간 곱하기 속도. 이게 위치 변화량이에요. 변위. 그냥 이동 거리라고 보셔도 괜찮아요. 변위하고 이동 거리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은 얘들아,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앞으로 10m 갔다가 뒤로 10m 왔어. 그럼 변위는 0이야. 근데 이동 거리는 20이야. 10, 20. 자, 다음. 그럼 여기에 있는 넓이가 얼마인가 볼까? 여기에 넓이는 얼마? 2야. 이쪽 넓이 얼마? 1이야. 얘 넓이 얼마야? 4야. 그럼 나의 최종 위치는 어딜까? 앞으로 2만큼 갔어. 뒤로 4만큼 갔어.
다시 앞으로 1만큼 왔어. 최종 위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이해가니? 문제 보자. 기억. 출발 후 2초와 5초 사이에서 움직이는 방향이 바뀐다. 맞죠? 2초일 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운동 방향을 바꾸려면 속도가 0이 되어야 돼. 가다가 속도가 빨라지다가 2초일 때, 자, 1초가 지나가면 속도가 느려지다가 2초일 때 멈춰. 됐니? 2초가 지나면은 뒤로 가기 시작한다고 내가 얘기했죠. 운동 방향 바꾸는 건 2초, 5초야. 즉, 극대점, 극소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도함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가다가 멈춘 다음에 이렇게 가는 야, 가다가 네. 이렇게 가는 거 맞아. 근데 가다가 미분을 하면 얘가 잠깐이지만 멈추는 게 보이는 거야. 미분을 하면. 찰나의 시간 동안이지만 너는 잠깐 멈춘 거야. 네가 지금 이렇게 했지만 속도가 이때 가면서 계속 똑같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10이 되는 게 아니야. 중간 과정에는 과학이자 수학에서는 갔다가 이쪽으로 되돌아오려면 가다가 잠깐 멈추고 뒤로 온단 말이야. 무슨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오고 이게 아니야. 봐라. 니은 출발 후 2초에서 P의 위치는 원점이다. 틀렸죠? 이만큼 가서 멈춘 거잖아. 속도가 0인 거지. 위치가 원점인 거니? 아니지. 이건 속도 함수야. 디귿. 출발 후 3초부터 4초 사이는 가속도가 0이다. 야,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뭐라고? 가속도라고. 얘를 미분하면 가속도라고. 그러니까 얘의 접선의 기울기가 가속도라고. 그래서 3초와 4초 사이에는 가속도가 0인 거예요. 왜? 접선의 기울기가 0이니까요. 키가 1.6m인 여자 사람이 있네요. 체량 이 정도? 체량 이 정도. 4m. 저렇게 가로등이 있대요. 4m. 오른쪽 그림과 같이 키가 1.6m인 수지가 지상 4m 높이에 있는 가로등 바로 아래에서 출발해서 일직선으로 1.5m/초의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가로등으로부터 수지의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L이라고 하지. 수지의 그림자의 길이를 X. 됐죠? 수지가 출발 후 T초 동안에 걸은 거리를 T로 나타내어라. 야, 초당 1.5m 가죠? T초가 흘렀습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1.5T. 그래서 이 길이가 1.5T가 되는 거죠. 괄호 2번. 수지가 출발한 지 T초 후 그림자의 길이를 X라고 했을 때 X를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어라. 자, 4대 1.5T 플러스 X는 1.6대 X. 등식을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랬더니 X는 T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X는 T랑 똑같은 관계식이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여기를 X가 아니라 T라고 해도 되겠네. 다음 문제 봅시다. 괄호 4번. 수지가 걸어갈 때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의 길이 L이지. 미안. T지. 알겠니? 네. 이 길이. X지. X. 그림자의 길이. 다음. 변화율. dx, dt. 됐니? 그림자의 길이를 X. 오케이. X는 T 뭐야? 응. 1인데?
dx dt. t에 관하여 미분하니까 1. 정답 1이니? 왜 이렇게 어이없는 문제를 내고 앉았니? 이거 확인 주제. 정아림 키가 1.8m인 사람이 걸어가고 있어요. 똑같네요. 봅시다. 7번.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서 오늘이 방특 마지막 날이구나. 우리 방특강 마지막 날인 거잖아. 빨리 끝내요. 이제 방학 끝이네? 빨리 끝내요. 방학도 끝이네? 빨리 끝내요. 너 옛날에 안 그랬잖아. 요즘 왜 그렇게 됐어? 흑화했어, 왜? 아니에요. 좀 아니 그때 방학이 고맙은 것 같아. 그게 정상이야. 보자. 한 변의 길이가 10cm예요. 정사각형의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2cm. 이거 아니네요. 따로 봅시다. 한 변의 길이가 10cm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그랬는데 각 변의 길이가 몇 초 2cm씩 길어진대. 그럼 정사각형의 넓이가 400제곱cm가 되는 순간에 넓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ds dt를 구하여라 라는 얘기죠. 언제? 넓이가 400제곱cm가 되는 순간. 자, 정사각형이죠? 그러면 이 정사각형이 한 변의 길이가 원래 10cm였는데 초당 2씩 길어지니까 더하기 2t. 인 정사각형이고요. 얘의 넓이는 10 플러스 2t의 제곱. 됐니? 자, 는 400이 되는 t를 구해보니까 5초네요. 5, 20, 20. 제곱은 400. 됐니? 방정식 푼 거야. ds dt는 야! 너 가. 그럴 거면 가라고. 이렇게 되죠? 이게 뭐예요?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에 대한 함수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언제 넓이의 변화를 구하래? 400제곱cm가 되는 순간. 그 순간이 5초죠, 5초. 됐어요? t는 5. 대입하시면은 5, 20, 20 곱하기 4, 80. 이를 한번 더. 이거 그냥 전개해서 미분하든가. 이거 미분법 배웠잖아. ax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미분하면 2에 ax 플러스 b에 곱하기 a. 곱의 미분법에서 너희들 증명 받으셨고, 이거 합성함수의 미분법은 나중에 미적분에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10cm, 높이가 20cm인 원뿔 모양의 용기에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늘어나도록 물을 붓는데, 네가 여기다 물을 붓고 있대. 물을 부어서 여기에 있는 수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몇 초 1cm씩 늘어나게끔 하고 있대. 됐니? 그러면 얘는 t초가 흘렀다. 그러면 반지름은 얼마가 되니? t가 되지. 1초일 때 1, 2초일 때 2, 3초일 때 3, t초일 때 t. 됐죠? 부피의 변화율. 그럼 뭐 구하라는 얘기야? 부피의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들어오는 순간 ddt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언제? 반지름의 길이가 5cm일 때, 반지름의 길이가 5cm가 되는 건 t가 언제일 때? 5초일 때죠. 이걸 구하라는 얘기예요. 자, 부피는 얘 넓이 곱하기 깊이. 높이가 얼마야 이거? 야, 1대 2지. 1대 2니까 2t. 삼각뿔이니까 원뿔이니까 이렇게. 이게 v야.
그럼 dv dt는 3분의 2파이 t 세제곱이니까 3t 제곱 2파이 t 제곱이죠. 자, 근데 그 부피의 변화율에 대한 함수에서 t가 언제일 때라고 그랬어? 5초일 때라고 그랬으니까 갖다가 집어넣어서 50파이가 되는 거죠.